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 세대가 왜 체제전쟁을 외치고 있을까요? 2030 세대가 왜 튀어나올까요? 왜 10까지 튀어나왔을까요? 이를 갖다가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역사학 교수인 송재윤 교수가 칼럼을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칼럼인데요. 북핵을 이고 살며 선진국 문턱을 넘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에서 8년 만에 또다시 남미식 탄핵 정국이 펼쳐졌을 때 다수 국민은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정권 교체로 가는 뻔한 시나리오를 예상했었다. 즉 대통령 파면되고 다시 또 조기 대선하고 그렇게 예상했었다. 그런 전망과는 달리 한국 사회엔 예측 불허의 정책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2030 세대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칭송하며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부르짖는 게 불가한 현실이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해한 현실이다. 광장에서 노인들의 태극기 집회에 젊은이들이 합세하여 4050 세대를 포위한 상태다. 2030과 6070이 4050을 포위했죠. 탄핵 반대 집회 열기가 서울, 부산, 대구를 찍고 광주, 대전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간다. 2030 세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그들은 4050 권력 집단을 비판하는가? 청년과 노년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 의제는 무엇인가? 여러 대학의 탄핵 반대 선언문과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네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자, 2030 세대가 체제 전쟁에 참여한 진짜 이유 네 가지. 첫째, 젊은 시절 사회주의에 경도됐던 1980년대 운동국과는 달리 오늘날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나는 자유민주주의. 둘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을 벗어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취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죠. 얼마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야. K문화의 나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야. 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부정하냔 말이야. 왜 이승만을 그렇게 나쁜 것만 보냔 말이야. 왜 박정희를 나쁘다 말하느냔 말이야.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다른 나라에 있나? 없단 말이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셋째, 그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실체를 직시하며 체제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청년 세대는 인공지능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집단 지성으로 진실을 탐색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 와, 지금 청년 세대는 팩트 체크의 달인이야. 탁 쳐본다고. 선전선동이 안 통한다고. 이재명이 안 통한다고. 거짓말이 안 통한다고. 가짜가 안 통한다고. 팩트를 체크한다고. 자기가 직접 검색한다고. 그것도 구글로 검색해. 네이버도 아니야. 구글로 검색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한다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리고는 집단 지성으로, 무슨 말이야, 댓글을 단다고. 소통한다고. 집단 지성으로 진실을 탐색해.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야, 아날로그 네이티브가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건 뭐야?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확인하고 다시 유튜브라든지 내지는 또 뭐 카톡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집단 지성을 만들어낸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면서 전파해 준다고. 다시 말해 디지털 문해력이 뛰어난 한국의 청년 세대는 나라 안팎의 전체주의 세력이 벌이는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체제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건 젊은이들이야. 그 6070은 광화문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고 2030 세대는 사실은 거기는 덜 나올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 소통 공간에서 특히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4050을 포위하게 되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것이 확인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광화문에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580만 명 모였어.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야? 대개는 그 6070 세대가 많지. 그리고 디지털 그런 소통도 하지만 아날로그 소통 방식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디지털 소통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 안 나오고도 나온 것 같은 효과를 거둔다니까. 이 디지털 소통 방식에 능한 젊은 청년들은 검색만 해봐도 야, 광화문에 얼마 모였네? 12시 현재 몇 명, 1시 현재 몇 명, 2시 현재 몇 명, 야, 드론으로 찍어. 진짜 몇 명, 가짜는 아니야. 다 한다고.
이재명이 아무리 거짓말을 시켜도 이재명 집회 몇 명 거기 네이티브 그 이재명 집회에 그 나온 사람들 그 민노총 깃발 몇 개, 뭐 지금 여성 얼마, 남성 얼마, 거기다 조직표 얼마, 조직 동원된 애들 얼마, 버스 몇 대 거기 서 있어. 다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이런 어떤 소통 방식에 능한 2030 세대가 이렇게 체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가 젊은 시절 사회주의에 경도됐던 1980년 운동권과는 달리 오늘날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을 벗어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취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셋째, 그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실체를 직시하며 체제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청년 세대는 인공지능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집단 지성으로 진실을 탐색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문해력이 뛰어난 한국 청년 세대는 나라 안팎의 전체주의 세력이 벌이는 전방위적인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체제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2030 세대가 보기에 국회, 법원, 헌재, 경찰, 검찰, 공수처, 선관위 등등 국가 중추기관의 헤게모니는 이미 반자유적 사상에 물든 4050 권력 집단에 장악된 상태다. 그렇죠. 4050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거든 지금은. 실제로 그들 중엔 과거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이승만 괴뢰도당이 세운 미제의 식민지란 그렇게 폄훼한 자들이 적지 않다. 그 마은혁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까? 4050 세대의 반국가적 전력과 이념적 극단성을 뻔히 아는 청년 세대는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고집한다며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권력 집단이 반국가 세력이라 의심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중러 쪽에 중점을 두고 일본을 멀리하라 라고 외치는 저 이재명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야. 광장에서 말이죠. 지금 6070하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6070은 지금 6.25를 겪으면서 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2030 세력은 6.25를 겪지 않았으면서도 디지털 문해력을 통해서 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두 세대가 연대해가지고 전체주의 세력과의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허위 정보에 휘둘린 극우적 발상이라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21세기 전체주의 세력은 재래식 전쟁 대신 정치, 문화, 서비스, 미디어 등 모든 영역을 파고드는 무제한의 초환전을 감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제한적 초환전을 감행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그런 전쟁. 여기서 초환전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계를 넘어선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의 전쟁은 과거같이 어떤 재래식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unlimited warfare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전쟁이야. 정치적 전쟁, 경제적 전쟁, 문화적 전쟁 모든 게 전쟁이야. 중국이 말이죠. 세계를 먹겠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중국이 제2의 지금 징기스칸을 꿈꾸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옛날에 말 타고 다니면서 땅을 점령하는 식으로 세계를 지배했죠. 점령했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 초환전을 통해서 unlimited warfare를 통해서 지금 해킹을 통해서 내지는 자금을 갖다가 중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집어넣는 식으로 그러니까 독침을 쏴가지고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뜻을 세운 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방식과 달라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방식은 뭐예요? 미국의 어떤 문화, 미국이 그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되도록 금융이든 정치든 경제든 다 미국이 중심이 됐잖아. 그건 합법적인 거잖아.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됐죠. 근데 팍스 아메리칸을 깨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작전을 세웠느냐? 정통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반칙을 쓰기 시작했어. 그 반칙이 바로 뭐야?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저놈들이 누구를 먹었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먹은 게 홍콩이죠. 일단 홍콩은 물론 합법적으로 반환받은 거지만 사실은 완전히 이걸 중국 본토식으로 만드는 건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그다음에 대만 먹겠다는 거죠. 지금 대만도 계속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만이 아직까지는 영토를 안 먹겠지만 계속해서 대만을 갖다가 중국화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나중에 스스로 중국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도록 만든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상 중에 하나가 불행히도 우리 한국인 거야. 북한은 이미 중국에 시다버리니까 또 북한하고 우리는 깊이 연계돼 있으니까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시다버리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unlimited warfare 초환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100만 명의 간첩을 보내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이 지금 우리를 먹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뭐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를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 물론 그것도 약간은 뭐 지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반칙은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중국은 반칙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래서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붙었다고. 자, 강신업 TV입니다.